안녕하세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SK 하이닉스에 대한 최신 투자 분석 보고서들인데요. 네네. 현재 주가가 60만 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죠. 정말 시장이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관심이 엄청나죠. 그런데 바로 동시에 투자 주의 종목으로 딱 지정이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뭐랄까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호재랑 악재가 같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런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SK 하이닉스의 진짜 가치, 그리고 또 당면한 리스크는 뭔지 이거 좀 명확히 분석해 보고요.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11월 30일까지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겁니다. 네, 중요하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가 이제 과거에 그 범용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과거랑은 다르다. 네, 그 변화의 핵심 동력이 뭐냐? 바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ACBM, 요즘 정말 많이 듣는 단어죠. 그렇죠. 이게 AI 시대에 거의 뭐 필수 보품처럼 됐잖아요. 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랑 아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현재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선두요. 네. 숫자를 좀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HBM이 전체 D램 출하량에서는 비중이 한 14% 정도? 밖에 안 됐어요. 14%면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양은 그런데 이게 D램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나 됐고요. 와, 매출은 거의 절반 가까이네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 기여도인데 무려 54%를 차지했습니다. 14% 물량으로 이익의 절반 이상을요? 이야, 그러니까 일반 D램보다 가격이 한 5배 정도 비싼 아주 고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정말 HBM이 SK 하이닉스의 체질 자체를 그냥 확 바꾸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게 그럼 재무 상태에도 그대로 드러났겠어요? 정확합니다. 비유하자면 그 AI 골드러시에서 가장 중요한 곡괭이를 파는 회사다. 이런 비유가 딱 들어맞는 상황인데요. 네네, 곡괭이. 특히 이번 3분기 실적은 정말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11조 원을 돌파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11조 원 돌파? 대단하네요. 네.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건 드디어 부채보다 가지고 있는 현금이 더 많은 이른바 순현금 상태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순연금 상태?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대규모 투자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체력, 이걸 갖추게 됐다는 뜻이죠. 와, 자체 투자 여력까지 확보했다면 뭐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이건 뭐 청신호라고 봐야겠네요. 이런 펀더멘탈 개선이 그럼 시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죠? 그럼요. 이 강력한 실적하고 재무구조 개선 덕분에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2026년 이익 전망치를 막 올리고 있어요. 아, 전망치를요? 네. 물론 그 편차는 좀 큽니다. 뭐 40조 원에서 많게는 99조 원까지 보기도 하는데요. 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주목해야 할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SK 하이닉스를 평가하는 방식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가 방식이요? 어떻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주로 회사가 가진 자산 가치, PBR이라고 하죠. 이걸 중시했다면 이제는 미래에 벌어들일 이익, 즉 PER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 자산보다는 이익 중심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회사가 가진 땅이나 공장 같은 자산이 얼마냐 이걸 봤다면 이제는 HBM으로 앞으로 얼마나 벌 거냐 이 이익 잠재력에 시장이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마침 2026년 HBM 물량이 벌써 완판됐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이게 그런 이익가시성을 딱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HBM 공급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SK 하이닉스 기술력을 믿고 고객들이 막 선점하려고 하는 수요인가요? 제 생각엔 둘 다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HBM 시장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크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근데 또 현재 HBM3, HBM3E 이쪽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보여준 기술적인 우위, 그리고 또 양산 능력, 이런 것들이 고객사들 구매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술력과 양산 능력 둘 다네요. 그렇죠. 이런 높은 이익가시성, 또 성장성 이런 것 때문에 SK증권 같은 곳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만 원까지 제시하면서 이른바 PER 리레이팅, 그러니까 이익 기반으로 가치를 재평가하는 게 본격화될
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죠. 와, 100만 원?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당장 아까 말한 투자주의 종목 지정이라는 단기적인 악재가 있고 또 길게 보면 경쟁사의 추격도 무시 못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리스크 요인도 당연히 있죠. 먼저 그 투자주의 종목 지정권을 보면요. 이건 사실 회사의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 문제라기보다는요. 특정 소수 계좌에서 단기간에 너무 많은 주식을 사들이면서 발생한 수급상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아, 펀더멘탈이 아니라 수급 문제다. 네, 시장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치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은 키울 수 있겠지만 기업 가치 자체를 훼손하는 이슈는 아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 일부 분석에서는 한 58만 원 선을 저점으로 보기도 하던데요. 이게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단기 조정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럼 더 본질적인 위협은 역시 경쟁 심하겠네요. 특히 삼성전자의 HBM4 개발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중장기 리스크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HBM4에서 기술 격차를 확 좁히거나 혹시라도 역전을 하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익성도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습니다. 점유율과 수익성 악화 우려. 네. 다만 생각해 볼 점은 AI 시장 자체가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HBM 수요 역시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점이고요.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주요 고객사들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정 한 회사에만 의존하기보다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 두 회사 모두의 역량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양쪽 다 필요하다. 또 이런 단기적인 수급 이슈, 또 중장기적인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분석 보고서들은 11월 30일 예측 주가로 대략 한 63만 원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3만 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을 그럼 정리해보면요. SK하이닉스는 HBM이라는 아주 강력한 성장 엔진을 달고 역대급 실적, 그리고 또 탄탄한 재무 구조까지 확보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평가 방식도 과거의 자산 중심에서 이익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투자주의 지정에 따른 기술적 부담이 좀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HBM4를 둘러싼 경쟁 심화라는 큰 숙제를 안고 있다. 네, 맞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SK하이닉스가 다가올 HBM4 경쟁에서도 이 기술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고 또 지속적인 이익 성장을 통해서 높아진 시장의 눈높이, 즉 PER을 계속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면요.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이 경쟁은 단순히 그냥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기업 이상이다. 네, AI 시대의 핵심 자원인 이 HBL을 과연 누가 주도하느냐? 이 문제는 이제 기술 기정학, 영어로는 테크놀로지 지오폴리틱스라고 하죠. 이럴 만큼 국가적이고 지정학적인 중요성까지 갖게 된 거죠. 기술 기정학. 왜? SK하이닉스가 현재 확보한 이 황금 곡괭이의 독점적인 지위를 앞으로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경쟁 구도 변화, 더 나아가서 마이크론 같은 다른 플레이어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서 SK하이닉스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고 또 이것을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어떻게 반영하실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